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처음 만난 사람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고 행동 중에서도 특히 밥 먹는 모습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는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조심하지만 밥을 먹을 때는 그저 먹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밥 먹는 것쯤이야.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밥을 먹습니까? 일생 동안 몇만 번의 식사를 합니다. 그 수많은 순간에 반복되는 습관이 과연 의미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밥상은 작은 인생입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 위생에 대한 기준, 배려의 깊이, 자기중심성의 정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밥 먹는 습관 하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사람을 함부로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관찰해온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쌓여온 태도이고 평생 반복되어 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밥을 먹어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밥상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 나는 밥상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표시해 주세요. 당신처럼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이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도움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떠오른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말로 정리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그 한 줄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의 젓가락 반경을 보세요. 회식 자리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젓가락은 늘 자기 앞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반찬만 집고 자기가 먹기 편한 위치의 음식만 가져갔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 자기 앞에 있어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중해서 먹는 스타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몇 번 더 만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때도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묻지 않았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청은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 보였던 그 좁은 반경이 사실은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공간 인식과 이타성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물리적 공간만을 의식하는 사람은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밥상에서 자기 앞에 음식만 보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자기 입장만을 봅니다. 회사에서는 자기 업무만 챙기고 가족 안에서는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관계에서는 자기 감정만 중요합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성인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보존된다. 자기 앞만 보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이것은 작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둘째, 이 사람의 숟가락 속도를 보세요. 어느 날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의 숟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이미 새 숟가락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려 해도 입안에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이 반찬을 집으려고 손을 뻗으면 그 사이 이미 그 접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도,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와 함께 먹든 그 사람의 숟가락 속도는 언제나 빨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밥상에서만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도 자기 편의대로만 정하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들고,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진행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일만 처리하고 가버렸습니다. 밥상에서 보였던 그 급함이 사실은 그 사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시간적 자기중심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레비는 20년에 걸친 연구에서 사람이 행동하는 속도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얼마나 의식하는가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밥을 빠르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빠르게 먹는 사람은 그 순간 오로지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도 같은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사실, 대화를 나누며 식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 삶에서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밥상에서 타인의 속도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타인의 사정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급하면 다른 사람의 상황은 뒤로 밀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천천히 먹되 말은 신중하게 한다. 밥을 먹는 속도는 그 사람의 여유이고, 여유는 타인을 받아들일 공간입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 곁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밥상에서 혼자만 빠른 사람은 인생에서도 혼자만 앞서가려 합니다. 셋째, 이 사람의 위생 감각을 보세요. 가족과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가운데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이 든 접시를 뒤적이다가 그 젓가락을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젓가락으로 다른 공용 반찬을 뒤적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고르는 듯 했지만 자기 접시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뒤적이고 또 다른 접시로 옮겨가서 뒤적이고 다시 입에 젓가락을 넣고 또 다른 반찬을 뒤적였습니다. 마치 모든 음식을 맛보고 결정하려는 것처럼 자기 침이 묻은 젓가락으로 여러 접시를 오가며 음식들을 휘저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은 점점 인상을 구기더니 그 접시들을 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도 모든 선택지를 자기 손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것저것 다 건드리면서 결정은 미루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장바구니에 넣었다 떼기를 반복하며 다른 사람의 구매 기회를 막고, 심지어 약속을 잡을 때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어놓고 답을 미루곤 했습니다. 밥상에서 보였던 그 우유부단함과 위생 무신경이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편의만 생각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독일의 보건심리학자 토마스 베커는 위생 습관과 타인 인식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공용 공간에서의 위생 의식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기 침이 묻은 젓가락으로 공용 반찬을 여러 번 뒤적이는 사람은
단순히 위생관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생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타인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위생 감각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이 사람의 먹는 리듬을 보세요.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계속 먹기만 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가득 차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화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다 먹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루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반도 먹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자기 파트만 빨리 끝내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언제 끝나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여행을 함께 갈 때도 자기가 보고 싶은 곳만 다 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동안 차 안에서 기다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나눌 때도 자기 할 말만 하고 나면 상대방이 아직 이야기 중인데도 딴청을 피웠습니다. 밥상에서 보였던 그 혼자만의 리듬이 사실은 이 사람이 평생 타인과 보조를 맞출 줄 모른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조직심리학자 제니퍼 에커는 동시성 싱크로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사람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지만 자기 리듬만 고집하는 사람은 고립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밥상에서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함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자기 속도로만 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자기 편의대로만 하고, 대화를 할 때도 자기 말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흐르고 나무는 자라는 대로 자란다. 억지로 빠르게 할 수도 억지로 느리게 할 수도 없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리듬을 무시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 사람이 먹고 난 자리를 보세요. 모임이 끝나고 자리를 정리할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 그릇을 한쪽으로 모으고 휴지를 정리하고 의자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자리만은 달랐습니다. 음식이 흘러내린 자리, 뼈가 여기저기 흩어진 접시, 구겨진 휴지, 이쑤시개,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누군가 치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함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난 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도 자기가 쓴 회의실을 정리하지 않고 나갔고, 공용 프린터에 자기 서류를 그대로 두고 갔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정리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먼저 퇴근했습니다. 밥상에서 보였던 그 무책임함이 사실은 이 사람이 평생 자기 뒤처리를 타인에게 떠넘기며 살아왔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행동심리학자 폴 블룸은 자녀 책임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공간을 정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늘 누군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합니다. 식당 직원이, 함께 식사한 사람이, 혹은 가족이. 그 사람은 편하게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평소 관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는 편하게, 그리고 뒤처리는 타인에게.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결과는 자신이 거두어야 한다. 이것이 인과의 이치다. 자기가 만든 어지러움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자기가 만든 문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무신경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신경함이 쌓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단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습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관찰하며 깨달은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밥상에서 반복되는 습관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와 함께하든 반복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밥 한 끼를 함께 먹었을 뿐인데 불편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밥상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당신을 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자리에서 어떤 행동이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첫째, 이 사람의 숟가락을 들기 전 모습을 보세요. 회식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었는지, 물은 채워져 있는지, 누군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멈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주변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먹을 때 편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 바른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일을 함께하고 여행을 가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참석자들을 둘러보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팀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표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밥상에서 보였던 그 잠깐의 멈춤이 사실은 이 사람이 평생 타인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 폴 블룸은 공감적 멈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행동하기 전 잠시 멈추는 사람은 그 짧은 순간에 타인의 상황을 읽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 잠시 멈추는 사람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유는 배려의 시작입니다. 급하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타인을 볼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그 짧은 순간에도 주변을 살핍니다.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기 전 멈추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행동하기 전, 생각하고 말하기 전 듣고 결정하기 전 배려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급하지 않으며 천천히 가되 멀리 간다.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 곁에서는 모두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이 사람의 젓가락이 움직이는 범위를 보세요.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반찬을 집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쪽의 음식을 자연스럽게 집어 그 사람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말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먹을 것을 집었습니다.
누군가 반찬을 가리키면 재빨리 건네주었고, 국물이 떨어진 것 같으면 조용히 덜어주었고, 누군가 컵이 비어 있으면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자기 앞의 공간만이 아니라 테이블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실에서도 발표 자료가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 자리를 바꿔주고, 복도에서도 짐을 든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 팀원을 먼저 알아차려 도왔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다른 사람의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해주고, 길을 걸을 때도 뒤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밥상에서 보였던 그 넓은 시야가 사실은 이 사람이 평생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자밀 잭은 시야 확장과 이타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타인의 공간까지 의식하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타인의 필요를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밥상에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챙기는 사람은 삶에서도 자기 일만이 아니라 타인의 상황까지 배려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늘 누군가 챙김을 받고 배려를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외롭고 타인까지 생각하는 자는 풍요롭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식사하는 집중도를 보세요. 회식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먹으면서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었습니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고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는 수저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다시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먹고 말할 때는 말하고 들을 때는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묵한 사람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일을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를 할 때도 발표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일을 할 때도 한 가지에 몰입했고 여러 일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핸드폰을 보지 않고 작품에 빠져들었고 산책을 할 때도 주변 풍경을 온전히 감상했습니다. 심지어 힘든 일을 겪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조언을 늘어놓지 않고 그냥 온전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밥상에서 보였던 그 집중력이 사실은 이 사람이 평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는 마음 챙김과 존재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밥을 먹을 때 온전히 먹고 대화할 때 온전히 듣는 사람은 함께하는 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집중은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이 음식보다, 이 시간보다, 함께 있는 당신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듭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침묵할 때는 함께 있는 평화를 온전히 느낍니다. 불교의 틱나탄 스님은 말했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먹을 때는 먹고, 말할 때는 말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 곁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밥상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앉아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예절을 완벽하게 지킬 필요도 없고
항상 모범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밥상에서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듭니다. 밥상은 작은 무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무대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밥을 먹는 순간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밥상은 축소된 인생입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 책임을 다하는 방식, 배려의 깊이, 존중의 폭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3번, 일생 동안 수만 번의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복해서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평생의 관계를 만듭니다. 밥상에서 편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밥상에서 불편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었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을 혹은 그 불편함을, 그리고 그 기억은 말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밥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타인을 배려했는가? 아니면 나만 생각했는가? 함께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했는가? 아니면 불편하게 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밥을 먹을 때 잠시 멈추는 것에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 것에서,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함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지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꾸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이런 말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중한 주제가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대화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